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종목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캔슬림 전략의 내용을 토대로 7가지 항목별 내용 중 그 요구하는 조건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머리 글자 C는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분기별 주당 순이익 EPS가 되겠죠. 분기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오늘은 전년 동기 대비 주당 순이익이 최소 20에서 25% 이상 증가하는 종목을 선정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만약 분기별 이익이 연속적으로 20% 정도 상승하는 회사를 제일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년 분기 대비 최근 분기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이 20% 이상으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건 검색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치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EPS 증가율을 20% 이상이라고 먼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기준은 최근 분기 실적이 되겠고요. 첫 번째 그 C 항목에서 윌리엄 오닐이 제시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답습해서 그 조건 검색식에 넣을 수치화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분기 실적을 1년 전 동기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증가하는 종목을 첫 번째 조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종목으로 삼아 봤습니다. EPS라는 게 주당 순이익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기 순이익이 커지면 EPS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전환사채라든가 증자라든가 외부에서 차입하는 돈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모습이 여러 번 내지는 큰 물량이 생기게 되면 주식의 총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그 장기 투자할 때 내지는 가치 투자를 할 때 그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지금 내용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워렌 버핏이 3년간 ROE라든가 EPS라든가 이 수치 BPS라든가 이 수치를 가지고 가치 투자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워렌 버핏을 공부하는 시간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용어 자체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안 들어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보고 일단은 넘어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EPS에 대해서만 굉장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주식 한 주가 얼마큼의 이익을 냈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이고요. 그 EPS 수치가 높으면 회사가 건실하고 경영 상태가 좋다라는 것은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가 늘어나는데 자산을 팔거나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EPS를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내서 EPS가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지출해야 되는 돈을 줄임으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하게 하는, 소위 말하면 그 긴급사태에 많이 활용하는 좀 극약 처방이긴 한데요. 그 긴축재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장부상 흑자만 발생하게 해도 EPS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액이 같이 증가하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EPS가 증가하는 모델을, 경영활동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모델을 삼기 위해서 매출액 증가율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대략적인 내용, 간단한 내용만 좀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 글자 A는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원문에서는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17% 이상 증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올해 순이익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순이익 증가율의 20% 되는 종목과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ROE를 20%로 설정해서 범위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20%를 잡아도 되고요.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한 15% 정도로 해서 잡아도 되고, 그 수치는 내가 임의대로 이제 설정을 하고 싶은 숫자로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또 못 보던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ROE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내용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OE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큼의 이익을 발생하는가를 보는 그 수치죠. 그 자본총액은 저번에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본은 발행한 총 주식수, 회사를 그 재무제표를 보면 발행한 총 주식수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발행한 총 주식수하고 발행할 때 당시에 서면상으로 기재했던 주식의 가격, 이걸 액면가라고 하죠.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 총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을 곱하면 시가총액, 시장 가격의 총액, 시가총액이 되는 것이고요. 장부상 5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장부상으로 잡혀있는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 총액이 됩니다. 이 자본 총액하고 단기 순이익, 이를 경영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나누어주면 얼마큼 영업활동을 통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였는가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를 ROE라고 합니다. 또 워렌 버핏 자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왜냐면 이제 다음 시간 중에 이제 어느 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제 그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가치 투자라든가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ROE라든가 BPS 수치를 대입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주식이 고평가됐다 내지는 저평가됐다라는 단어들을 그 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중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나타날 용어이긴 한데, ROE에 대한 것도 잠깐 머릿속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ROE라고 하는 것은 성장성을 보는 것이죠. 얼마큼의 돈을 벌고 있는지, 또 여기에서 그 오늘이 얘기했던 3년 동안 단지 올해만 벌었다라는 게 아니고 지난 3년, 5년, 그 원문에는 5년을 얘기했었는데 5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가, 이 회사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항목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해 봤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전체 7가지 항목 중 앞글자 C와 A에 해당하는 종목은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그 흐름을 읽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영업활동의 결과물인 실적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하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체크한 항목일 듯 합니다. 즉,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 선정을 할 때는 기본적인 분석을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재무 상태라든가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사고 파는 시기를 판단할 때는 기술적 분석, 차트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예전에 이제 주가가 흘러왔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초로 하라고 주식의 선배님들, 고수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 N, 캔슬립의 CAN, N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 신경영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고인물은 썩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50년 전 100대 기업에 들던 회사들이 현재 몇 개나 살아남아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앞 글자 N은 기업의 활동성을 본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속적인 수익의 재투자, 이 재투자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을 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려는 혁신적 기업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S는 발행 주식 수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삼립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롯데칠성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첫 글자 S로 설명하기에 참 좋은 자료가 될 듯 합니다. 당시에 이제 대주주 지분이 70%, 롯데칠성은 조금 더 높은 비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거래소에서 이제 그 매매가 행해지는,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보면 대주주 내지는 이제 대주주 우호 세력들의 표면상 드러난 지분 그 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많이 돼야 뭐 10% 언저리, 10%가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조금 더 높은 데도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데요. 이거는 대주주의 지분은 한 주만 팔아도 공시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고, 대주주의 지분이 움직이는 거는 바로 거래소에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 사유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은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주식의 그 유통 숫자를 계산을 해내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대주주하고 이제 근간이 되는 이제 그 기관이 갖고 있는 물량은 거의 고정적인 수치로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뺀 나머지 비율들이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종목이 많겠죠. 이따가 이제 뭐 그 검색식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면 금방 이제 찾아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대주주 지분이 70%가 넘어갔다, 내지는 50%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사고 팔 수 있는 주식은 5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면 큰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자가 주가 방향이라는 거는 높게 올려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주가 방향을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정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논리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은 시장, 여기 이제 다섯 번째 L은 선도주 혹은 소외주를 의미합니다. 돌려서 얘기를 하면 선도주를 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I는 기관의 후원을 의미합니다. M은 시장의 영향, 종목 자체의 주가 방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M은 뭐냐면 잘 되고 있는 주식을 사라,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라, 주가가 높게 올라갈 종목을 사라. 쉽게 얘기해서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을 사라. 아무리 하락장일지라도 오르는 주식들은 있지요. 이제 숫자가 상승장이나 좋은 장에 비해서
극히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르는 주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M은 오르는 주식, 좋은 주식을 사라. 누구나 바라는 상황이긴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정리를 해보면 기관이라는 의미는 시장의 큰 흐름을 잇고 변화를 만드는 거대한 자금의 공급처일 것 같습니다. 당시 주식거래의 구조상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요 무렵 되겠죠. 그 윌리엄 오닐이 활동했던 이제 시기 그 시기에는 전산화도 돼 있지 않고 몇몇 지정된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지는 이제 펀드를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은 기관이 되겠죠. 그 기관이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 방향은 급속도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관의 후원이라는 단어를 캔슬림이라는 전략을 제시를 할 때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과도 정말로 잘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세력이 먼저 사는 종목, 그런 회사의 주식은 훗날 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맞는 말이죠.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은 시장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며 시장을 만들어가게 될 것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수치로 만드는 것은 너무 형이상학적이죠. 시장의 주도주를 사라, 기관이 후원하는 주식을 사라, 그 다음에 추세가 좋은 종목을 사라. 이거를 숫자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그 결과 하락 추세 중이거나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대량의 매집 정황을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량의 매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는 물량보다 몇백 배, 내지는 1000배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난다고 하면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은 아닌 거죠. 뭔가 제3의 보이지 않는 큰 손, 경제 논리나 주식시장 논리는 돈이죠. 큰 돈이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매집 정황을 찾아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가의 바닥권이거나 하락을 지속하던 중에 나타나는 대량 매집은 강한 확신 내지는 큰 이슈를 먼저 하는 큰 이슈의 선점 혹은 앞으로 상승시킬 가능성까지도 갖고 있는 큰 세력을 의미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봤고요. 이런 흐름이 만들어내는 차트라면 저점 확인 후 신고가와 의미가 같을 거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만들어 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격이 높아 보이는 주식은 되게 더 오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고 낮아 보이는 주식은 가격이 싼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를 수치상으로 이제 물론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저가 이제 세워본 가설은 이렇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기간을 정해서 신고가가 발생한 종목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 머리 글자 M이 제시하는 것과 좀 맞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서 6개월 이내에 신고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도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 최소 6개월 이내에 이전보다 500배라든가 1000배라든가 이렇게 큰 물량이 들어온 날을 검색식으로 해서 찾아낸다라고 하면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자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하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큰 물량이 들어온 거는 사실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을 것 같은데요. EPS 증가율을 20% 이상으로 하자. 윌리엄 오닐은 25%라고 했는데 20% 정도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구책으로 줄여가면서 이익을 낸 회사가 아니라 정당한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서 들여와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로 결정을 짓자라고 해서 매출액 증가율 20%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율 20% 이상, ROE 15% 이상. 이 두 항목은 또 의미가 또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요. 1년 전부터 오늘까지, 지금부터 이제 1년 전 흐름 중에 최근 3개월에 신고가가 발생한 종목, 가장 최근에 제일 높아진 종목을 찾아보겠다라는 의도고요. 이거는 현재 추세가 좋은 종목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기관의 후원이라는 그 항목을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똑같은 기간 중에 한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최근 한 3개월 정도, 내지는 6개월 해도 되고 그 기간은 이제 임의대로 정해도 됩니다. 여기 저는 이제 일단은 3개월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3개월로 정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가 조건 검색식 만들 때 그 기간은 임의대로 이제 바꾸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신고 거래량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항목을 넣어봤고요.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카테고리를 각각 찾아서 만들면 여기 A, B, C, D, E 하나는 가려져 있겠죠. 신고가, 그 다음에 신고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제가 이제 설정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제 14개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제 퍼센트 수치나 약간의 수정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어넣은 항목이 좀 틀린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항목으로 바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중복돼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마킹 이 V 표시를 클릭을 해서 지워서 이제 다시 써도 됩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자, 이제 검색식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을 이제 그 베이스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키움증권은 주식이라는 글자 맨 위에 주식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카테고리에 맞게 조그만 이제 그 소 항목들이 쭉 뜨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보면 조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뜹니다. 여기서 EPS 증가율, EPS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 분석 쪽에 가서 EPS가 주로 이제 수익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쳐도 되고요. 아니면 성장성이니까 성장성을 쳐도 되고요. 그럼 여기 EPS가 있고요. 이거 복잡하다. 그 메모만 해가지고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걸 이 안에도 수십 개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도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맨날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기억할 거냐라고 하면 여기에 영어로 이렇게 쳐서 엔터를 치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항목으로 자동으로 찾아 들어가겠지요. 어떤 식으로 찾든지 방법은 똑같은데 글자를 쳐서 넣는 게 조금 더 낫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EPS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증감률을 쳐야 되니까 이제 이걸 칠 거고요. 첫 번째 항목은 최근 3년간 증감률을 20%로 했습니다. 5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한 거고요. 원문에 따르면
5년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3년을 클릭을 하고 숫자를 바꿔줘야죠. 20%로.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잘못 클릭한 거네요. X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이 바로 위에 있죠. 매출액 증가율. 이것도 같은 기간으로 저는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추가. 그 다음은 순이익 증가율, ROE 뭐 이런 걸 하셔야 되잖아요. 순이익 증가율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여기다가 다시 치셔도 되고요. 조금 여러 번 이제 찾아서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순이익은 수익성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을 클릭을 해서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을 아까 20%로 한다고 그랬던가요? 20%로 추가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지표를 일단 정리를 할게요. 검색을 하면 A와 B, 기본적 분석의 항목이죠. 두 개는 A와 B만을 가지고 하면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빼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되고, 넣고 싶으면 다시 클릭을 하시면 그 V 표시가 마크가 되면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빼고 싶으면 A만 나타나죠. 여기 검색을 하면 446개 정도, 만족 종목이 446 종목이고 검색된 건 320 종목 정도가 검색이 됐다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B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면 B를 클릭하면 A and B 이렇게 나오고요. 검색을 하면 조금 줄어들죠. 왜? 항목이 조금 더 좁혀졌으니까. 150 종목이라고 금방 한 C까지 하면 40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ROE, 최근 3년간으로 할까요? 아니면 최근 결산으로 할까요? 최근 결산으로 해서 15%, 3년 정도 15% 이상을 기록하는 회사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죠. 일단은 이걸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40개였는데 하나 추가된 상태에서 하면 숫자가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걸러낼 수 있는 항목을 더 추가해 가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가격에서 범위 지정, 주가 범위, 이게 벌써 들어가네. 시세 분석, 가격 조건 들어가면 신고가 이게 나오거든요. 신고가는 보통 일주일은 5일이고요. 1년은 한 250봉 정도를 1주기 한 개의 봉이 1일이다 라는 거고요. 250봉 정도 하면 대략 1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신고가가 3개월이면 60봉 정도를 하면 한 달을 20일 정도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21선 하는데 이제 한 달 정도의 주기, 그 이동평균선 하시는 분들은 생명선 뭐 이러는데 20일이 이제 한 달 정도로 보면 3개월은 60봉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저는 이제 1년을 250봉 이내에 60봉 이내에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120봉, 1년 중에 제일 가격이 높은 날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거를 찾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5개로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신고가 했으니까 신고 거래량도 한번 해보겠다. 그냥 뭔지는 모르는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기관의 후원 내지는 이 주가의 미래 방향, 원래 이제 지금 뭐 꺼낼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래량은 주가보다 최소 반년 내지는 1년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식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회사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니면 앞으로 이 회사의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아니면 앞으로 이 회사는 엄청난 신제품을 내놓을 거다, 아니면 앞으로 이 회사는 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돈 많은 대상이 이 회사의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 항목이 이 그 검색식 만드는 데는 좀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거니까 한번 항목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신고 거래량을 눌러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아까하고 똑같이 250봉 중 이게 아닌데 이거는 빼고요. 요거네요. 신조 거래량 250봉 중 아니 60봉 이내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250봉 1년 정도 중에 거래됐던 것 중에 제일 많은 날, 이거는 아마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질 확률은 거의 극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90봉 정도, 한 3개월 이상은 더,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한 190봉 정도로 일단 추가를 해서 검색을 해보면 많이 줄어들죠. 근데 제가 지금 찾아놓은 내용하고 이게 맞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 방향도 맞고 거래량도 맞고 현재 흐름도 맞는지 그거는 이제 맞춰봐야 되겠죠. 일단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도 안 나올 수 있네요. 이 주가 흐름은 저보다 훨씬 더 주식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고 이제 또 고수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각자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대가에게 배우는 내용을 사케다전법으로 혼마 문해이사가 쓴 뭐 이렇게 사케다전법 있잖아요. 그 캔들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사케다전법으로 보면 3천이 되는 거죠. 개천이 3개가 되는, 하나, 둘, 셋, 다음에 오늘이 얘기한 손잡이 달린 컵이 되는 거죠. 여기가 컵 모양이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는데요. 분기 증가는 합니다. 형태로는, 차트의 형태로는 그 모양이 찾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요 지금 빨간색 라인, 어쩌다 이제 저도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찾아보니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제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매물대를 돌파해서 지금 이제 급등해서 올라간 거죠. 신고가 구간을 만들고도 있고요. 지금 이제 오늘이 얘기한 조건하고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찾아낸 차트에는 이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SK 하이닉스가 1인당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을 따지는 거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ROE를 따지기도 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을 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원 한 명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률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내용을 가진 회사가 차트를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실력이 이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을 보면 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가 있었고요. 요 구간에서 요 전 거래된 거에 뭐 한 20배는 될 것 같죠. 20배 더 될 것 같죠. 그럼 2000% 정도 오버되는, 지금부터 1년 안에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종목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그 항목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 종목이 찾아졌습니다. 차트로 보면 정말로 그림이 참 이쁘죠. 이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왜 이런 이 종목에 맞아가지고 검색이 됐는지는 이제 재무제표도 열어보고 정확하게 맞아서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건지는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차트를 놓고 보면 엘리엇 파동 이론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은 뭐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역 헤드앤숄더죠. 바닥을 확인하는 차트, 삭제대전법에서 얘기하는 3000 그림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요 구간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간 걸 봐서는 와,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뭐 이게 많이 급등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몰라요. 모르고 이 종목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놀던 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저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흐름이었구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일봉상으로만 보면 현재는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사실은 차트하고 정확하게 맞춰야 그게 맞는 걸로 저는 알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박스권을 탈출할 것 같다. 내지는 이제 이 흐름, 그러니까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는 상승했다가 다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대로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는 추후에 이제 얘기고, 지금 이제 조건 검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이번 시간에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해보던 걸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뺏겨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만족하지 않은 정도 상황으로 종목이 나왔네요. 저 거래량은 제가 신고 거래량이어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잘못 수정해야죠. 하나만 나와. 그러면 이 종목을 이 항목을 좀 빼보면 어떨까? 빼고서 많은 거 중에 내가 골라내보고 싶다 하면, 이거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는 의미가 없고요. 차트 그림으로만 보면 맞죠. 이전에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물량을, 개인의 물량도 물론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개인의 물량은 너무나 분산돼서 들어오고 고가로 올라가는 종목에만 쏠려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 거래량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던 중에 나온 요 거래량, 처음 나오는 상한가 내지는 처음 나오는 전혀 왜 오르는지도 알 수 없는 구간에서 나오는 이 큰 상승, 장대 양봉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상승과 세트가 되는 이런
이전 거래량의 한 30배 정도 되는 이런 큰 거래량, 이런 게 조금 사실은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고요. 요게 어쩌면 아직은 이제 이게 맞다라는 가정은 할 수가 없고, 저 자신도 이게 이제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런 거가 이 이후에 어느 정도 수평대를 만들고 치고 나갈 거를 미리 계산을 했거나, 아니면 미리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하는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작업이 이 구간에서 먼저 일어나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론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기관의 후원이다라고 본다면, 내지는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스마트 머니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이후에 주가는 내릴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NC소프트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로 좋은 추세선을 가지고 2018년 여름경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5월이죠. 5월 요 무렵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는 어김없이 이런 대량의 거래량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요 구간, 요 추세를 돌파할 때 또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물론 이제 굴곡은 있죠. 엘리엇 파동 이론도 상승 5파, 하락 3파, 뭐 이런 식으로 상승 3파, 하락 5파, 이게 뒤섞여 가면서 큰 중기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데, 그 추세 흐름으로 보면 정확한 상승 추세를 갖고 있는 종목이 검색된 거는 좋긴 하네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정도 되면 이 조건에도 맞고 해서 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또 동원해서 분석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가진 저 정도의 재주를 가지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종목, 이 카테고리가 조금 거추장스럽다라고 하면 요것도 빼보고 이렇게 하면 한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0개나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차트를 열어가면서 공부도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조건에 맞는 종목을 각자가 보는 그 자기 주관은 다르겠지만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얘는 정확한 박스권이죠. 요 정도 되면 반등을 해서 올라가고, 요 정도 되면 떨어지고.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이 저항대 가격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올라갈 장대 양봉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나 이런 종목 가지고 거래하긴 좋죠. 요 구간쯤 오면 가만히 기다렸다가 요 구간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 구간에서 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상승 삼각형을 만들면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면 더없이 좋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큰 분출이 있을 거니까 좋은데, 일단은 박스권 매매 할 수 있는 종목까지는 된다. 그래서 이 고점은 피해서, 주로 이제 개인들이 매매하는 시점이 장대 양봉 급상승하는 구간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르고 조종받는 하락까지를 한 세트로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락을 안 보고 상승할 때만, 이제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상승할 때만 사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된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이나 이제 이런 거에 보면 상승까지는 지켜보고 상승 후에 나오는 조종파를 가지고 사야 되는지 사면 안 되는 건지를 조종파를 보고 결정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지금 내용은 이제 조금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만들면 요런 정도까지는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률 이런 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꿀까라고 하면 요런 것들을 좀 제시되는 항목을 하나 둘 바꿔가면서 선택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놓은 거는 그냥 저 정도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이거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라든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면 쟤 틀렸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입장의 사람은 이런 정도를 찾아낼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하나의 모델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엔 검색식으로 만들어 보기를 해봤고요. 미천한 실력인데 조금 활용하시는데 좋은 샘플이 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진행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